안녕하세요, 박형근입니다. 오늘은 불로장생 탑 시크릿 책 내용 리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서적에 대해서도 요즘에 읽고 있는데요. 건강서적 읽다 보니까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불로장생 탑 시크릿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추천하는 글에 보니까 의학은 과학이다. 특히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은 근거 중심 의학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임상 연구 결과만을 인정하려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한 개인이나 기관의 양적인 치료 경험만으로는 의학적 이론을 인정받기 어렵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대장암, 유방암 등을 비롯한 이른바 서구형 질환이 급격히 늘고 있다.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서구화된 식생활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시점에서 신야 히로미 박사가 권하는 과학적인 건강생활 수칙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 향상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네, 서구화된 식생활. 저도 햄버거나 이렇게 피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요. 돈가스. 네, 서구화된 식생활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노화란 무엇인가? 내 생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노화란 효소의 힘이 쇠퇴하는 것이다. 효소, 엔자임이란 생물의 세포 내에 만들어진 단백질성 촉매의 총칭이다. 체내에 있는 물질의 합성이나 분해, 소화, 배출, 해독 등 대체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에는 빠짐없이 효소가 관여하고 있다. 효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나는 이 효소의 힘이 쇠퇴하면 노화가 한층 더 진행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방법은 간단하다. 몸이 산성화되는 식생활을 삼가하고 효소의 힘이 소모되지 않는 삶을 살면 된다. 효소의 힘이 소모되지 않는 삶. 효소의 힘이 활성화되는 식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다. 효소의 힘이 활성화되는 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다. 젊어 보이는 사람, 그리고 늙어 보이는 사람. 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피부에 반드시 어떤 신호가 나타난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외부 요인과는 관계없는 피부 트러블을 겪고 있는 사람은 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이는 사람은 바로 장이 그만큼 쇠약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나이에 비해서 늙어 보이는 사람은 장이 쇠약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장의 나이를 알 수 있다. 처음 찾아온 환자라도 얼굴만 보면 나는 그 사람의 장상, 내시경으로 보았을 때의 장내의 상태로 저자 신야 히로미가 만든 말. 장상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사람은 장상이 나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장상과 얼굴의 인상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상이 좋은 사람은 장상도 좋고 장상이 나쁜 사람은 인상도 좋지 않다. 오해가 없도록 미리 언급해두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상이란 피부 상태나 얼굴빛, 표정, 눈동자의 광채 등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장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변비가 있으면 이런 독소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다. 그 결과 장내에 쌓여있던 독소가 출구를 찾아 장벽에서 혈관으로 흘러가고 혈관을 통해 전신을 돌아다니게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땀샘을 통해 몸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 피부에 해를 끼치게 된다. 이것이 변비로 인해 생기는 피부 트러블 과정이다. 변비로 인해 생기는 피부 트러블 과정. 효소는 생물의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성 촉매의 총칭으로 동물과 식물 등 생명이 있는 곳에는 모두 효소가 있다. 인간의 생명 활동은 수많은 효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소화 흡수, 신진대사, 독소 분해 등 사람의 몸 안에서 작용하는 효소는 5,000종이 넘는다고 한다.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효소 가운데 장내 세포가 만드는 게 3,000종쯤 된다고 한다. 활성산소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우리 몸은 호흡을 통하여 산소를 마시고 있다. 산소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결합하는 산화작용을 통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런 산화작용 중에 발생하는 부산물이 바로 활성산소이다. 아직까지 효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생명체뿐이고 발효식품에 효소가 아주 많이 들어있다고 한다. 발효식품에 효소가 아주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효소가 부족하면 변비, 설사, 그리고 냄새가 나는 병이 나온다.
그리고 피부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냉증, 식욕부진, 구토, 위통, 근육통, 관절통까지 생기게 된다. 눈도 피곤하고 두통도 있고 손발 저림도 있고 잘 붓고 이명도 생기고 화를 잘 내게 되고 우울증까지 생기게 된다. 네, 제가 효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화를 잘 내고 우울증까지 생기게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내에 효소를 늘리는 식생활을 하고 효소를 많이 소비하는 생활 습관을 바꾸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변비가 있으면 왜 피부 트러블이 생길까? 장이 건강하면 필요한 영양소는 흡수하고 불필요한 음식물 찌꺼기나 장내에서 생기는 독소는 변으로 배출한다. 하지만 변비가 있으면 독소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다. 그 결과 장내에 쌓였던 독소가 출구를 찾아 장벽에서 혈관으로 흘러가고 혈관을 통해 전신을 돌아다니게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땀샘을 통해 몸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 피부에 해를 끼치게 된다. 이것이 변비로 인해 생기는 피부 트러블이다. 변비로 인해 생기는 피부 트러블. 왜 여자는 남편을 여의면 젊어질까? 그러면 왜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이러는데 젊어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새로운 남자를 매료시키기 위해서이다. 여자의 몸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본능적으로 보호받기를 원하고 남자는 보호하려고 한다. 따라서 보호해줄 남자를 잃은 여자는 새롭게 보호해줄 남자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매력을 한껏 뽐내게 되며 내뿜게 되며 남자는 보호할 여자가 생겼을 때 자신의 매력을 최대한 발산하는 것이다. 이것이 남편과 사별한 여자가 예뻐지고 젊은 여자를 아내로 맞은 남자가 생기가 넘치는 이유이다. 사랑을 하면 남자든 여자든 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이런 본능적인 힘에 의해 체내 효소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젊어지고 싶으면 사랑을 하라. 이것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드물다. 따라서 젊어지고 싶으면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드물다. 네, 100세가 넘은 사람의 장의 모습은 어떨까? 지금까지 임상 경험이나 환자의 식습관자를 분석한 결과 나는 궤양성 대장염이 유제품, 특히 우유의 과잉 섭취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 유제품을 어느 정도 먹으면 발병하는지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개인차가 있어도 효소를 소모하는 식생활이나 생활습관을 지속하면 몸에 해로운 것은 확실하다. 젊은 사람이라도 장에 부담을 주는 식생활을 계속하고 효소를 소모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 장이 빨리 노화된다. 실제 나이는 30세인데 장의 나이는 70세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도 효소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미러클 엔자임의 회복 능력이 높은 때이니 눈에 보이는 노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병이든 노화든 원인은 장이다. 그렇다면 체내 효소의 양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장을 깨끗이 유지하는 식사와 생활습관. 이것이 바로 체내 효소의 보유량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노화란 무엇인가? 노화 방지란 노화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다. 노화가 진행되는 최대의 원인은 산화이다. 산화작용으로 세포가 훼손되어 정상적인 세포로 재생할 수 없게 된 상태. 그것이 바로 노화이다. 노화를 촉진하는 음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장의 모양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7가지 건강법을 실천한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7가지 건강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가지 건강법이란 올바른 식사, 좋은 물, 올바른 배설, 올바른 호흡,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 수면, 웃음과 행복이다. 네, 웃음과 행복. 7가지 건강법을 동시에 실천하면 상승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환자들 중에는 7가지를 한꺼번에 개선할 수 없다.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은가?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 나는 우선 밥과 물 먹는 습관부터 고치라고 한다. 우리 몸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재료로 매일 조금씩 신진대사를 하며 다시 태어나고 있다. 따라서 음식과 물이 우리 몸을 새롭게 좋은 몸으로 태어나기 위한 관건을 쥐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영양가나 칼로리에만 신경을 쓰는데 그러면 노화 현상을 막을 수 없다. 젊게 살고 싶다면 장이 젊어지는 식사를 해야 된다. 장이 젊어지는 식사. 네. 고운 살결을 만들어주는 식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러면 어떤 식문화가 고운 살결을 만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곡물 중심의 식물식 식사이다. 전통적인 한국 식사나 일본 식사는 현미나 다른 곡물을 주식으로 하여 된장국, 야채나 해초,
조림, 그리고 생선이 조금 곁들여 있었다. 고도 성장기에 들어서면서 소박한 식사를 기피하면서 스테이크나 햄버거 등 서양식으로 바뀌어왔다. 하지만 곡물 중심의 식물식 식사인 한국인, 일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장에 이상적 하지만 곡물 중심의 식물식 식사는 한국인, 일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장에 이상적이다. 피부와 활성산소. 햇빛에 있는 자외선을 많이 쏘이면 피부가 노화되면서 기미, 주근깨 등이 많이 생긴다. 자외선이 피부에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세포를 파괴하면서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기미나 주근깨 등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햇빛을 너무 오랫동안 받으면 피부암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모자나 양산 등을 쓰거나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 저도 안 바르는데 발라야 되겠네요. 미네랄은 온몸의 구성 성분이다.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하면 피부병, 피로감, 성장장애 등이 생기고 노화도 진행된다.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천일염을 먹거나 미역, 다시마, 김 등의 해조류를 먹으면 좋다. 우리의 몸에 가장 적절한 것은 다름 아닌 전통식이다. 식물식 중심의 식문화를 되찾을 때 우리는 다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곱고 매끈한 살결을 갖게 될 것이다. 곡물의 바른 섭취 방법. 쌀이나 곡물의 껍질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95%가 집중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어야 한다. 황제 다이어트가 몸을 망친다. 황제 다이어트가 몸을 망친다. 어느 식사법이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는지 이 결과를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탄수화물을 삼가는 황제 다이어트로 살이 빠지는 것은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된 당뇨병 환자가 마르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건강하게 살을 빼고 싶으면 현미나 미정백 잡곡 등 양질의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한 식물식 식사를 하고 물을 올바르게 섭취해야 한다. 황제 다이어트처럼 급격히 감량할 수는 없지만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위와 장을 깨끗하게 해주면서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사증후군. 소비 칼로리보다 섭취 칼로리가 많으면 지방이 되어 몸에 축적된다. 지방에는 피부 바로 밑에 붙는 피하 지방과 내장 주변에 붙는 내장 지방이 있다. 그러니까 피하 지방이랑 내장 지방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내장 지방형 비만은 중년 남성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올챙이 배가 내장 지방형 비만의 전형이다.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등 합병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장 지방형 비만이 많다. 단 하나만으로도 위험한 질병인데 함께 나타나면서 동맥경화 등 보다 위험도가 높은 병으로 이행되기 쉬운 상태를 대사증후군이라고 한다.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로 내장 지방이 생긴다. 저 작년에 이제 내장 지방이 많아가지고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왔었는데 지금 좀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프렌치 프라이, 감자 스틱 튀김. 오늘도 먹었는데요. 몸에 나쁜 트랜스 지방 덩어리로 알려진 프렌치 프라이는 비만 반대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에게 음식에서 퇴출 압력을 받고 있다. 트랜스 지방을 매일 먹을 경우 심장병 위험이 25%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덴마크에는 2004년부터 세계 처음으로 트랜스 지방 사용을 금지했고 스위스가 2008년 4월 금지를 했다. 뉴욕과 보스턴 등 미국의 몇몇 도시도 금지를 선언했고 캘리포니아주는 2010년부터 트랜스 지방을 추방하기로 했다. 트랜스 지방. 동물성 지방을 과잉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증가한다. 기름진 고기나 지방분이 많은 유제품을 즐겨 먹으면 내장 지방이 증가한다. 피하 지방형 비만인 사람들 중에도 기름기 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식물에서 짜낸 기름을 사용한 음식을 섭취하고 있었다. 돼지 기름으로 튀긴 돈가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쉽고 식물성 고급 식용유로 튀긴 튀김을 좋아하는 사람은 피하 지방이 축적되기 쉽다. 제가 돈가스를 그렇게 좋아했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불로장생 탑 시크릿이 읽고 나서 돈가스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실 때마다 젊음이 사라진다. 저는 술은 안 마시고 있는데요. 젊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술을 마실 때마다 젊음이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내방 지방이 쌓여 있는 환자에게는 제일 먼저 동물식을 삼가라고 한다. 고기는 소량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지방의 질이
지방의 질이 다른 생선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먹게 하지만 되도록 콩류 등 식물식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게 한다. 그러니까 콩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식으로 현미에 잡곡을 섞어 먹게 하고 부식으로 야채, 해초, 과일을 먹는 식사법을 권한다. 이때 위와 장, 혈액, 림프 등 체내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물을 마시도록 한다. 술과 간 기능.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게 변하는 사람은 간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술을 먹으면 간에 알코올이 흡수되면서 분해되는데 알코올 분해 요소가 적은 사람은 알코올 분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얼굴이 붉어지게 된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얼굴이 금세 붉게 변하는 사람은 술을 많이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술을 많이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 식사법. 내장 지방을 줄이려면 고기는 소량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지방의 질이 다른 생선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먹고 콩류 등 식물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그리고 장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식으로 현미에 잡곡을 섞어 먹고 부식으로 야채, 해초, 과일 등을 먹는 식사법이 좋다. 그리고 위와 장, 혈액, 림프 등 체내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을 마시도록 해야 한다. 충분한 물을 마시도록 해야 한다. 뾰루지 예방 방법. 피부가 청결하지 않거나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 변비가 있는 경우 등에 뾰루지가 잘 생긴다. 저는 다행히 뾰루지는 잘 생기지 않는데요.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고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서 장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배변을 도와주면 뾰루지를 예방할 수 있다. 뾰루지를 예방할 수 있다. 곡물을 중심으로 식사를 하면 피부가 고와진다. 탄력 있는 몸을 되찾기 위한 방법. 몸이 젊어 보이고 건강을 위해서 인공적으로 뭔가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 몸이 본래 갖고 있는 항상성이나 치유력, 면역력 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내 환경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7가지 건강법인 식사, 물, 배설, 수면, 호흡, 운동, 마음 등을 올바르게 개선해 가야 한다. 7가지 건강법 또 나오죠. 식사, 물, 배설, 수면, 호흡, 운동, 마음. 보톡스. 보톡스는 시술받은 근육을 마비시켜 늘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면적은 같은데 근육이 늘어나면서 펴지게 되면 피부도 펴지면서 주름이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보톡스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주름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피부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기 시작하면 주기적으로 맞아야 한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름은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건강하고 젊어 보이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뭔가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 몸이 본래 갖고 있는 향상성이나 치유력, 면역력 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내 환경을 갖춰야 한다. 물 마시기. 몸의 약 70%는 수분이다. 영양소가 체액을 따라 몸으로 전달되는 것처럼 독소도 체액의 흐름을 따라 온몸에 퍼진다.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액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 그래서 남아있는 수분이 오줌이나 땀으로 나오게 될 때 몸에 나쁜 독소도 함께 나오게 된다.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에 1.5리터나 2리터 정도의 좋은 물을 마셔야 한다.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 저는 삼다수를 마시고 있는데 이게 좋은 물인지 잘 모르겠네요. 삼다수. 뇌 다음에 물을 필요로 하는 부위는 폐이다. 그 다음에는 간, 콩팥과 같은 내분비계 장기가 이어지며 비교적 뒷부분에 속하는 것이 근육이나 뼈다. 그리고 맨 뒤가 피부이다. 노화의 첫 신호가 피부에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몸과 물의 관계. 물은 몸의 모든 곳에 있다. 손톱, 발톱에도 약 15%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다. 손톱에도 그 물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15%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다. 필요한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설하기 위한 운반책으로서 그리고 효소에 물은 조효소처럼 필수적인 것이다. 물이 없으면 효소는 활동을 아예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 효소의 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 충분한 양의 물.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다는 거죠. 물 때문에 암에 걸릴 수도 있다. 나는 건강을 해치고 질병에 걸리는 원인은 결코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대체 치료가 행해지고 있다. 내가 제창하는 효소요법도 그중 하나인데 주목받고 있는 대체요법에는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역점을 두고 충분히 물을 마심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음수요법이란 것도 있다. 음수요법. 네. 물과 암. 우리 몸은 어느 정도의 갈증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조금 부족해도 물이 공급되지 않은 부위의 세포가 바로 죽는 일은 없다. 하지만 물 부족 상태가 지속되면 세포는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고 효소도 충분히 작용할 수 없는 세포가 되면 유전자 이상을 일으켜 암세포로 변할 수 있다. 몸은 늘 물을 원하고 있다. 몸은 늘 물을 원하고 있다. 몸 안에 물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혈액과 림프액이다. 혈액의 주요 역할이나 산소나 다양한 에너지원을 세포로 운반하는 것이라면 림프액은 오래된 세포나 노폐물을 나르는 것이기에 혈관과 림프관은 신체의 상하수도에 비유할 수 있다. 신체의 상하수도에 비유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기회가 부쩍 늘어 안구 건조증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것도 눈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서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아파서 깬 경험이 있다면 이것도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다. 저도 물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장단지의 근육이 제대로 수축되지 않아 경련을 일으키는 것인데 애초에 왜 수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면 혈중 수분이 감소하여 미네랄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다. 수영이나 축구 등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발에 쥐가 나는 것도 기본적으로 같은 이유 때문이다. 안구 건조증. 최근 들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기회가 늘면서 안구 건조증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것도 눈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서이다. 눈이 건조해지면서 물을 두세 잔 마시고 잠시 눈을 감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약을 투여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유효한 대처법이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고 몸 전체에 늘 수분이 넉넉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 아토피도 물로 치료할 수 있다. 몸에서 배설되는 소변에는 체내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다. 소변은 90에서 95%가량의 수분인데 아침에 맨 먼저 보는 소변에 수분 보유량이 가장 적고 많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맨 처음 보는 소변을 검사하는 데 쓰는 것이다. 우유가 또 많이 좋다고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분유는 모유의 성분에 가깝지만 우유로 만든 것이다. 동물성 음식은 몸을 산성으로 기울게 하기 때문에 탈수를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다. 위장이 약한 아이는 장내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탈수로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 히스타민이 한층 더 분비될 위험이 있다.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도 분유를 먹는 아이에게는 충분히 물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유가 몸에 유익한 식품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유는 소의 젖에 흡인기를 끼우고 젖을 짠 뒤 우유 탱크에 부어서 농가에서 모은 생우유를 더 큰 탱크에 옮긴 뒤 휘저 균질화를 시킨다. 균질화란 무엇이냐? 생우유에 포함된 지방 알갱이를 잘게 부수는 것이다. 그것을 막대로 젓지 않고 그냥 두면 크림층이 생기면서 떠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대로 저어서 균질화시키는데 이때 생우유에 있는 유지방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과산화 지방을 만든다. 과산화 지방이란 심하게 녹슨 지방이라 할 수 있다. 균질환의 우유를 잡균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살균을 하는데 이때에도 효소가 거의 파괴된다. 그래서 우유는 우리 몸에 해로운 식품이 되는 것이다. 우유가 우리 몸에 해로운 식품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골다공증을 생기게 하기도 한다. 우리 몸의 혈액 속에 칼슘 농도는 9에서 10mg으로 일정하다. 그런데 우유를 먹으면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급속히 상승한다. 그래서 칼슘이 많이 흡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혈액 속의 칼슘 농도 상승이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 마신 우유가 오히려 몸 안에 칼슘을 줄이게 하기 위해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저도 우유만 먹으면 배가 아파서 우유를 잘 먹지 않는데 어릴 때부터 그랬었거든요. 꽃가루 알레르기나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날마다 물 섭취량을 조금씩 늘려 자신의 몸으로 그 효과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 술 마신 이튿날 아침 뇌는 놀랄 만큼 쪼그라들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목이 몹시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알코올 때문에 몸이 심한 탈수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알코올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몸에서 대량의 물을 빼앗아 간다.
최악의 경우는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다. 담배 그 자체는 인유작용이나 발한작용은 없지만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결국 술로 인해 초래되는 혈관 수축을 더욱 촉진시키게 된다. 담배를 즐겨 피우는 사람은 피부가 거무스름하고 처져 있는데 이것은 만성적인 탈수로 피부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술 마시는 사람일수록 뇌 크기가 작다. 카페인도 위험하다. 카페인에는 매우 강한 이뇨 성분이 있기 때문에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차나 커피를 많이 마시면 오히려 심한 탈수 증세를 초래할 수 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오히려 심각한 탈수 증세를 초래할 수 있다. 네, 맥주를 마시고 싶다면 맥주를 마시기 전에 500ml 가량의 물을 마신 뒤에 먹는다. 땀으로 배출된 미네랄을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마실 때 천연소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금을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천연소금. 그것도 그리 많이 먹을 필요도 없다. 한두 잔의 물을 마실 때 손 끝에서 소금을 살짝 묻혀 핥는 정도로 충분하다. 운동과 스포츠 드링크. 갈증을 느낄 때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 맥주를 마시는 것은 자살행위다. 꼭 맥주를 마시고 싶다면 맥주를 마시기 전에 500ml 가량의 물을 마셔야 된다. 땀으로 배출된 미네랄을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마실 때 천연소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다. 천연소금을 먹어라. 그쵸? 물과 수분, 소금과 염분의 차이. 당신은 매일 어느 정도의 물을 마시고 있는가? 자, 생각해 보았는가?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도 청량 음료나 주스, 커피는 즐겨 마시지만 물을 그다지 먹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몸이 탈수되어 세포 노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암과 같은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까지 있었다. 천일염과 미네랄. 소금이 고혈압의 요인이라는 것은 정제염을 먹은 경우이다. 바닷물의 수분만 증발시킨 천일염에는 염화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요소 등과 같은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다. 정제염은 바닷물에서 염화 나트륨만 빼낸 것으로 소금의 99%가 순수 화학 물질인 염화 나트륨이다. 정제염이 몸에 나쁜 이유는 미네랄 성분이 없기 때문이다. 자연 그대로의 천일염은 미생물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서 유산균을 활성화시킨다. 나는 과일을 후식으로 먹지 말고 식사 전에 먹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물은 반드시 과일을 먹기 전에 마셔야 한다. 즉, 물, 과일, 식사의 순으로 섭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 과일, 식사의 순으로 섭취해야 된다. 이것은 탈수와 효소의 소모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서 실천해야 한다. 물, 과일, 식사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늙지 않는 효소의 힘을 높이는 생활. 현대인 중 대부분의 효소의 능력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효소가 활성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혈행 불량이다. 효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 등 조효소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혈액순환을 좋게 할 수 있는가?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물을 충분히 먹는 것이다. 배불리 먹었을 때, 술을 실컷 마셨을 때, 운동을 했을 때, 일에 지쳤을 때, 그리고 밤 등에 졸립다. 실은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모두 효소가 소모될 때이다. 좋은 음식과 좋은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좋아져서 효소, 유전자, 미생물, 이 세 가지의 트라이앵글 커뮤니케이션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러니까 트라이앵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앵글 커뮤니케이션. 그것은 단순히 효소의 생산량만을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면서 질 높은 효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 트라이앵글 커뮤니케이션. 늙지 않는 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몸에 좋은 식사와 물을 먹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면 체내의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몸의 산화를 막아 늙지 않게 된다. 낮잠은 최고로 좋은 습관이다.
똑똑하신 분들은 보면은 꼭 낮잠을 이렇게 주무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많은 책에서 낮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써 30년 가까이 점심을 먹은 뒤에 낮잠을 자고 있다. 처음에는 낮잠을 자게 된 것은 너무 일이 바빠 밤에 충분히 수면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사를 한 뒤 졸음을 참을 수 없어서 편한 자세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졸았을 뿐인데 몸이 놀랄 만큼 회복되었다. 겨우 20분 졸고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편안한 자세에서 졸기만 해도 충분히 피로를 풀 수 있다. 게다가 낮잠이 습관화되면 불과 5분을 자더라도 푹 잘 수 있게 되어 몸을 회복시킬 수 있다. 저도 너무 졸릴 땐 엎드려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딱 기대고 자거나 엎드려서 이렇게 자게 되는데요. 5분에서 10분 정도 딱 자고는 굉장히 개운한 것 같아요. 낮잠은 보약이다. 졸리면 바로 5분이든 10분이든 누워서 잠을 자보라. 점심 식사 후에 낮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면 그것이 자신의 생활 리듬으로 세포 속에 기억되어 아주 짧게 졸아도 몸의 회복력이 상승한다. 장에 좋은 음식은 뇌에도 좋다. 장에 좋은 음식은 뇌에도 좋다. 뇌에 큰 피해를 주는 카페인이라는 것도 나오네요. 카페인의 치사량. 카페인은 체중 50에서 60kg의 성인이 하루에 10에서 12g을 섭취하면 그 절반이 죽을 위험이 있다고 한다. 커피 한 잔에 함유된 카페인의 양은 약 100mg이기 때문에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해서 죽을 염려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뇌 속 효소를 감소시켜 뇌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카페인도 몸에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인. 노화와 효소의 힘. 노화란 세포 자체가 늙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세포 노화는 체내가 산화되면서 진행된다. 따라서 가장 좋은 노화 방지법은 몸속의 항산화 능력, 즉 체내 효소의 활성력을 높이고 체내의 산화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우리 몸에서 가장 항산화 능력이 높은 물질은 효소이다. 나이를 먹어도 젊게 사는 사람은 효소의 힘이 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효소의 힘을 저하시키는 또 다른 큰 요인은 체온 저하이다. 효소가 가장 활성화되는 온도는 섭씨 37에서 40도 사이이다. 우리 체온은 평소에는 체온 조절 중추에 의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병에 걸리면 체온 조절 중추에서부터 발열을 촉진하는 발열 신호를 내보낸다. 이것은 체온을 높임으로써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면역력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지구가 병에 안 걸리는 삶을 살자. 피아니스트는 왜 오래 살까? 그러면 왜 음악가만 예외적으로 오래 사는 것일까? 여기에는 마음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열렬하게 사랑하는 음악을 즐기면서 늘 손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남보다 몇 배나 높은 것이 아닐까. 저도 2월부터 피아노를 배우려고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컬 레슨을 받고 있는데 피아노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즐기는 것이다. 저도 이렇게 책을 읽고 강의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노는 그 취미생활은 낚시 정도만 있고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람들한테 어떤 걸 알려줬을 때, 전해줬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즐거워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영상도 촬영하고 있고 독서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즐거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즐기는 것이다. 이것은 음악을 즐길 때뿐만 아니라 식사를 할 때에도 운동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몸에 좋은 것은 먹었을 때 몸이 즐거워지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감각이다. 맛있게 식사를 즐기면 몸속의 미생물이며 세포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기뻐하며 효소의 힘이 상승하게 된다. 모두 효소의 힘이 상승하게 된다. 그렇다면 몸에 좋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7가지 건강법이니 꼭 즐기면서 실천하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효소의 힘을 높이고 젊음을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갱년기 장애 진단은 믿지 마라. 갱년기 장애를 겪는 사람과 겪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한 갱년기 장애가 나타나는 사람이라도 증상에는 큰 차이겠다. 호르몬 균형이 변화의 원인이라면 그렇게까지 증세가 다양할 수는 없다. 폐경기는 그때까지 건강에 해로운 식생활을 한 결과가 증세로서 나타나기 쉬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예, 세계 최초의 내시경 수술. 시냐 히로미 박사가 세계 최초로 내시경 시술에 성공한 것이 1969년 7월이다. 예, 마피아 보스가 또 치료를 받으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예, 대장암 예방법. 대장암은 우선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많이 생기고 그 외에 변비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변비가 생기면 장 속에 발암 물질이 오래 머물면서 세포 변이가 발생해서 암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통한 장 운동을 하고 복부 마사지, 유산소 운동 등을 하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고 물 하루에 1.5에서 2리터를 마시면 변비를 예방해서 대장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먹어서 배출하는 거, 그 다음에 좋은 물, 체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대변으로 배출한다. 네, 심력과 기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력이란 좀 더 몸에 뿌리를 둔 생명 에너지에 가까운 것이다. 그것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있다. 그리고 체력이나 기력은 혼자서도 기를 수 있다. 혼자서 훈련하면 체력을 키울 수 있으며 명상이나 정신통일 등을 통해 목표를 세우면 기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심력은 혼자서 기를 수 없다. 심력은 마음을 열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마음속을 담긴 애정을 주면서 커져가는 사랑의 힘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힘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엄청나게 큰 힘을 갖고 있다. 마음은 엄청나게 큰 힘을 갖고 있다. 지구력이나 스태미나 일반적으로 체력이라고 하는데 나는 체력의 근원은 효소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효소의 힘이 약해지면 체력도 쇠퇴하고 효소의 힘이 재생하면 체력도 회복된다.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네, 식탁에서 곧 사라질 세계의 5가지 음식. 푸아그라, 살찐 간이란 뜻의 프랑스어로 거위나 오리를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운동시키지 않고 사료를 먹여서 살이 찌도록 해서 비정상적으로 간을 커지게 한 뒤 요리한다. 맥도날드 프렌치 프라이. 오늘도 먹었는데. 프렌치 프라이는 트랜스 지방 덩어리로 알려져 있어서 비만 반대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에게 퇴출 압력을 받고 있다. 매일 트랜스 지방을 먹을 경우 심장병 위험이 25% 이상이나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004년 덴마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트랜스 지방 사용을 금지했고 2008년 4월 스위스가 그 뒤를 이어서 금지령을 내렸다. 철갑상어알 캐비아. 이거 되게 비싸다는 거 캐비아네요. 세계의 미식가들이 카스피해에서 나는 철갑상어를 찾으면서 철갑상어가 씨가 말랐다. 카스피해에서 나는 철갑상어 캐비아는 전 세계 캐비아 무역의 90%를 차지하자 유엔 등과 환경보호주의자들의 보호 운동에 나섰다. 송아지 고기.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송아지 고기는 육질이 부드럽다. 송아지 농장에서는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도 도축하기 전에 송아지들 나무틀에 가둬서 운동량을 최소화시킨다. 1990년부터 영국은 이러한 나무 사용을 금지했고 유럽연합은 2007년부터 금지했다. 칠레산 농어. 남쪽 바다의 백금이라고 까지 불리는 칠레산 농어는 세계에서 멸종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식탁에서 곧 사라질 운명이다. 식탁에서 곧 사라질 세계의 5가지 음식이 있다고 하네요. 예. 불평, 불만, 스트레스, 질투, 분노,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마음이 만드는 독과 같다. 마음이 만드는 독. 마음에 좋은 것은 몸에도 좋고 몸에 또 좋은 것은 마음에도 좋다. 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마음을 여는 환자는 치료하기 쉬울 뿐더러 치료하는 효과도 빨리 나타난다. 효소의 힘이 약해지면 체력도 쇠퇴하고 효소의 힘이 재생하면 체력도 회복된다. 사람 몸에는 체력이 있듯이 마음에는 심력이란 것이 있다. 심력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생각한다. 심력이 큰 힘을 갖는 것은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힘에 의해 효소가 활성화되어 사람의 몸속에 숨어있는 치유력과 회복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주위 사람에게 사랑을 쏟으면 상대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치유될 수 있다.
주위 사람에게 사랑을 쏟으면 상대를 치유할 뿐 아니라 자신까지 치유될 수 있다. 은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왔음을 기뻐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갑자기 늙는 일은 없다. 갑자기 늙는 일은 없다. 식생활, 물 마시는 습관, 배설의 질, 생활 습관의 결과에 따라 나이가 들어서 생활 습관병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갱년기 장애가 아니라 생활 습관에 따른 질병에 불과하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생활 습관병인 갱년기 장애가 있을 수 없다. 고기를 먹을 때 위장이 안 좋은데 하며 찜찜한 기분으로 먹는 것과 아 맛있다, 행복하다 하며 먹는 것은 몸에 주는 영향이 전혀 다르다. 몸 관리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 습관이 좋은 사람도 가끔은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이다. 걱정, 불안, 슬픔, 질투 등 나쁜 감정은 효소의 힘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나쁜 감정은 효소의 힘을 저하시킨다. 올바른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갖고 언제나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효소의 힘이 가장 높아진다. 그러면 젊고 건강하고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 젊고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 불로장생 탑시크릿 책을 통해서 전 세계 1% CEO와 세계 명사의 탑 건강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돈가스 먹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효소의 중요성. 저도 요즘에 이 빛의 효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그런 된장국 이런 것도 좀 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소, 그 다음에 물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많이 먹었던 어떤 돈가스나 피자, 햄버거 이런 것도 좀 최소화 적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장이 굉장히 편안한 것 같아요. 예전에 항상 좀 피로감이 많이 있었는데 피로감이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건강서적을 읽으면서 건강 지식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불로장책 탑시크릿 건강서적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